명리학에서의 합충, 주역을 이용한 육효점에서의 합충은 다릅니다. 명리학에서는 좋은 합, 나쁜 합, 그리고 좋은 충, 나쁜 충으로 봅니다만, 육효에서는 합은 붙들린 것, 그리고 충은 자유롭게 벗어나 자기의 자유의지를 펼침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공망을 해석하는 논리는 완전 다릅니다. 명리학에서는 공망은 이미 결정지어진 것으로, 그리고 주역 6효점에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6효점에서는 신비로운 일이 공망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명리학과 주역의 6효는 같은 기본 원리를 쓰는데 그 쓰임은 매우 달랐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용신, 격국, 동정 등을 보는데 주역 6효는 주로 체와 용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희신, 기신, 구신 이런 것도 다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주팔자에서 보는 것과 괴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명리학은 동정론, 움직이느냐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이미 결정지어졌다라는 결정론에 가깝습니다. 제가 명리학은 사람이 쓰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역의 6효점은 채용론입니다. 채용론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채, 본체, 그리고 쓰임, 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채라면 그것을 어찌 쓰느냐가 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아주 좋은 회사가 있죠. 그 삼성전자가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를 어떻게 쓰느냐, 초기에는 가전에 집중하다가 지금은 반도체 등등으로 그 쓰임이 변화했죠. 그것이 채와 용의 쓰임입니다.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용도로 잘 용을 써야 그 채가 발전할 것입니다. 명리학에도 채용은 있습니다만 동정에 비해 그 이론은 좀 약한 듯 합니다.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동정을 주로 보는 것이 명리학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동정과 채용은 닮은 듯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호동 씨라는 그 분을 볼 때 그 강호동이라는 사람은 본체, 그 사람의 첫 번째 용 쓰임은 씨름, 그리고 두 번째 쓰임은 코미디언, 개그맨이죠. 그리고 세 번째 쓰임은 아주 입담이 뛰어나고 아주 여행도 잘 되는 MC, 이렇게 달라지는 쓰임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정은 강호동 씨가 가만히 있나 아니면은 주어진 조건과 운의 흐름에서 열심히 사느냐만을 보는 것입니다. 동정과 채용은 닮은 듯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정은 이미 결정론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역은 자유의지론, 그리고 자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개조론에 가깝습니다. 명리학은 당신은 이렇게 된다가 스토리텔링이고, 주역과 육효는 당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주역에 수산건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유하겠습니다. 수산건, 물수자, 매산자, 꽁꽁 얼은 맨발 건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수는 물이 아니라 눈이고 얼음입니다. 눈이 쌓이고 꽁꽁 얼은 땅을 맨발로 걸어가는 모양새를 일컫습니다. 아마 두 발로 걷기는 힘들 것입니다. 네 발로 거의 기어서 가는 상황이겠죠. 손발은 다 얼어서 터졌을 것이고 멈추면 죽음이겠죠. 그런데 산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이 뽀송뽀송한 산일까요? 그 산도 아주 날카로운 얼음으로 뒤덮인 산일 것입니다. 진짜 위기의 상황이죠. 아마 99%의 사람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힘든 거 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얼어 죽을 것이다. 동상에 손, 발톱 다 빠졌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정신은 혼미할 것이다. 그러나 기어서라도 저 산을 넘어가라. 저 산을 넘어가면 그곳에는 유토피아가 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에 도착하면 그 유토피아는 너희 것이다. 위대한 성공 스토리죠.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약간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역의 수산건과 육효의 수산건은 다릅니다. 즉 주역과 육효는 이렇습니다.
뭐 하면 된다입니다. 수산건은 바꿀 수 없는 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여 나를 써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용인 것입니다. 명리학 공부가 좀 되면 제가 앞전에 주역이나 육효, 매화육수 등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권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이미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지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명리학이 못났고 주역이 잘났다가 아닙니다. 명리와 주역을 내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조화를 시켜 보시길 권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결정지어졌다라는 결정론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론이 서로가 말도 안 되는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쓰되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 원류가 틀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나만이 옳다, 내가 바르다라는 아집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똥꼬집이 없어집니다. 물론 제가 스승님을 돌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육효 공부도 막 신기하게 맞추기 시작하면 자기가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이러이러한 기운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설명하는 두루뭉술한 표현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객들이 기운을 아시기나 할까요? 하긴 제일 어려운 상담객들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상담이 아니고 토론이 목적인 경우들도 제법 겪었습니다. 도장 깨기도 아니고. 그런 분들 오시면 저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론에서 그분께 가르쳐 드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차라리 이게 뭐냐라고 물어봐 주시면 만약에 제가 아는 분야라면 답을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다음은 육효 점을 치는 간략한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지금 세간에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상황인 장명에 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